여러분, 보통 금이라고 하면 어때요? 반짝반짝한 순금을 많이들 떠올리시죠? 그래서 나 사주에 금이 많은데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사주에 금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주의 금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서 말하는 이 금이 대체 뭔지, 그리고 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확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일단 그럼 내 사주에 금이 많은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요즘은 편하게 그냥 사주 어플 하나 깔아서 생년월일시만 입력하시면 이렇게 사주가 그냥 뿅 하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천간에는 경금이나 신금, 지지에는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 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캐릭터를 뜻하는 자리라서 이 부분에 금이 있다 이러면 나는 금으로 태어났구나, 내 캐릭터는 금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금이 많다라는 건 사주에서 금은 보통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를 딱 봤을 때 흰색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금이 많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른 위치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센 이 월지라는 자리에 금이 있다면 여기를 포함해서 2개 정도가 있어도 어느 정도 나한테 금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일단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대체 이 금이 무엇일까요? 금은 오행,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사주가 좀 계절에서 따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목은 봄, 화는 여름, 그리고 이 금이 바로 가을을 뜻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봄에는 나무가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를 때잖아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요, 이 에너지가 안으로 응축되면서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바로 그 가을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게 이 금입니다. 내가 한 노력의 결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금을 돈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금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금은 가을, 추수, 결실을 뜻하는 거지 그 자체가 돈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꿔야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심고 가을만 기다린다고 해서 추수할 게 있나요? 결과물이 있나요? 없죠. 금은 그래서 마무리, 결실, 완성의 기운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힘인 겁니다. 그리고 금의 본질은 사실 분석력, 냉철함, 결단력이에요. 철이나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고 차갑고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단력이 엄청 날카로워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쫙 분석해서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잘라내버리죠. 제가 목 기운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목인데 이 가지치기를 가장 잘하는 게 금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딱 하나 결정해 놓으면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사실 금이 많은 분들은 부자가 되기 쉬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금의 부정적인 면만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금이 너무 많으면 고집불통이 돼버립니다. 쇠가 너무 단단하면 어때요? 이들은 차라리 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안 듣고 협력을 잘 못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금이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을 이렇게 강하게 관철시키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요. 이게 금이 많은 분들이 좀 잘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금이 많은 분들이 큰 부자가 되기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나 혼자만 잘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더 판을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으로는 명확히 한계가 있는데 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랑 맞추느니 그냥 나 혼자 할래,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더 판을 크게 키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금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냉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쉬워요. 이 사람들은 아까 단호하게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필요한 걸 과감하게 끊어내는데 그게 사람한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금이 좀 많은 분들은 솔직함을 내세워서 왜 이런 것도 못해? 약간 이런 종류의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귀인, 기회, 돈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특히 이 금이 많은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마케팅인데요. 금이 많은 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마케팅마저도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이와 달리 화가 많은 분들은 이런 문구를 쓰면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입각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금이 많은 분들은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문구를 썼더니 판매량이 좀 오르는군.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높으니 이걸 한번 써봐야겠군. 이렇게 데이터로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을 주고 그거를 받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거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금이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타이밍 문제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더 문제냐면 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목이라는 기운은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재미가 있어서 하고 좀 기다리는 기운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심나요? 되게 두근거리고 얘가 잘 자라줄까? 어떤 게 나올까? 이러면서 되게 설렘으로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을 갖다 대면 어때요?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내가 따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씨앗을 뿌려놓고 이걸 과일 따겠다고 가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과일을 얻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자란 새싹만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과일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곧 큰 나무로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제거를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금 많은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금 많은 분들은 엄청 성급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내가 지금 빨리 성과를 내야 돼. 이렇게 결실에만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숙한 결과물을 내놔서 내가 뭔가 한 거는 있는데 돈을 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많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주에서 무언가 많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많은 기운을 제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많은 기운에 힘을 빼거나 인데요. 바로 극과 설을 뜻합니다. 금에 있어서 극은 화, 극, 금, 화를 통해서 극을 할 수 있고요. 금을 설계하는 것은 수로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불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금에게 불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왜냐면 냉철하고 단단한 나를 녹여서 내 형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금은 이렇게 불의 힘으로 재련되어서야만 그제서야 쓸모가 생깁니다. 시중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보석들 있죠. 이 보석들 같은 경우에도 광산에서 그냥 막 캐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석을 불에 넣어서 재련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튼튼한 연장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금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불, 즉 화의 기운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켜보면 뭐예요? 바로 시련과 고난이에요. 진짜 성공한 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 재련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으신 분들은 시련이 오면 절대 피하지 마세요. 이게 나를 재련하는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화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금이 수를 만나면 이 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의 대표적인 기운은 지혜예요. 이 금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좀 똑똑하긴 한데 그 기운을 뭔가를 비판을 한다거나 날카롭게 본다거나 이런 데에 쓰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수를 만나게 되면 이 금의 냉철한 판단력을 조금 더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금이 많은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금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메뉴판 하나를 보고도 30분 동안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당연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시작은 하긴 하는데 마무리가 약하게 됩니다.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작심삼일, 영어 공부 작심삼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 사주에 좀 금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아니에요 이 단호한 한마디를 못해서 알겠어요 하고 그 일들을 다 떠안아서 본인만 손해보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남한테 이용당하기도 쉽고 순진해서 잘 속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금의 기운들을 오히려 보충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이 잘하는 게 뭐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결단력이죠. 이걸 어떻게 키우냐면 작은 결정부터 빨리 내리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식당 가면 메뉴판 보고 길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하고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거절을 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거절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쓰이는 에너지보다 내가 일을 떠안아서 쓰게 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꼭 거절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걸었던 나와의 약속 같은 거는 무조건 지켜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만약 내가 월수금에 헬스장을 간다, 저녁에는 굶는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라도 금의 기운을 배워가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금에 대한 오해부터 금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사주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 그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사주가 금이 많은지 적은지조차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금이 많은 분들은 실제 생활이 어떠셨는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식이라 전체 사주 구조를 보는 것이 더욱 자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려 하는데요. 저는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수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도 들고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